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에 또다시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80년 5.18 민주항쟁 당시 이후 무려 44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통해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 또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아니면 국민입니까? 윤 대통령은 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전문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일단 정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하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바로 마약입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번jo의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그리고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총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고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이 100%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21세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이유가 되는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고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있다고 책임을 돌리는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고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4월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제1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제1당입니다. 그 1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내란 또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 공산 세력은 과연 누구인지, 자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은 누구인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은 과연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누굽니까?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가 해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를 향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 앞에는 출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이 과연 국가 비상사태, 군병력을 동원할 만큼 치안이 부재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되고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국회 의사당으로 가는 길목이 많이 막혀 있다는 소식이 계속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민주화하면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민주화의 국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쉽게 이해되지가 않는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를 했습니다. 계엄은 군사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할 때 전두환 군사정부가 발령했던 것이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2024년이 그때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도 잘못된 것인데 2024년에 때 아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2024년 12월 4일부터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 심히 걱정입니다.